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성현이 형이 쏜다. 호프집에서 청년들에게 골든벨을 울리고 싶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 진심일까요? 네, 물론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집사부일체에서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희망을 갖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진심을 전한 것이죠. 이 메시지 집사부일체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 전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이한 페이스북 메시지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꿈꾸기 힘든 현실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폭등, 일자리 실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많은 정책 실패로 야기됐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것과는 별개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참 꿈꾸기 힘든 청년들, 결혼이나 아이 낳는 걸 사치로 여길 수밖에 없어진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2번이나 냈습니다. 청년의 날 메시지에서도 집사부일체에서도. 이 집사부일체 촬영 날짜와 청년의 날이 어느 정도 갭이 있었거든요. 이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건 윤석열 후보의 가슴 깊이 각인된 진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죠. 대통령이 되면 어떤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냐고. 이 질문을 받고 코로나 종식되어서 마스크 벗고 청년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 월급으로 청년들에게 골든벨을 울려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첫 번째 대답이 청년들과 만나서 생맥주 마시고 싶다. 호프집 골든벨 울리고 싶다는 것. 그만큼 이 청년들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청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윤석열 후보의 진심이 또 한 번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진심이라고 했죠?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과 호프집에서 만나서 골든벨 울리고 싶다는 대답, 절대 방송용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집사부일체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지난 6월 달에, 6월 중순에 이 이야기를 똑같이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후보의 평소 생각이다, 평소 그림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건 윤석열 후보의 진심이다,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어느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업무를 좀 보고 있었고 윤석열 후보는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식사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면서 청년들과 호프집에서 두런두런 둘러앉아서 생맥주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를 좀 갖고 싶다.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윤석열 후보가 전화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으면서 실내 어디서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언제 청년들과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부일체 촬영하기 훨씬 전부터 6월 중순부터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과 맥주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소통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꺼내고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깊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부일체 대답을 들으면서 저도 이게 방송용 멘트가 아니구나. 윤석열 후보가 정말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집사부일체에서 솔직하게 그대로 털어놓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고 개선이 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옹기종기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맥주 한 잔 들고 건배하면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원하게 골든벨 울리는 약속 반드시 지키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과 만나는 현장 행보에 많은 공을 기울여 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2030 연구자들을 만나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또 입당 후 첫 번째 행보로 청년 정책 세미나를 선택한 것, 또 지난 주말에는 화이트 해커 박찬남 스틸리언 대표와 함께 청년 토크 콘서트를 열고 안동대에서 대학생들과 잔디밭에 둘러앉아 긴 시간
간담회를 가진 것 등등 윤석열 후보의 주요한 정치 일정마다 청년들을 만나는 현장 소통 행보가 꼭 아주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게 안동대 행사에서도 또 토크 콘서트에서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 토크 콘서트에서 조승현 연세대 주거복지시스템 연구원이 새로운 주거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일본의 예를 들어서 보육 안심 인증제가 필요하다. 단순히 집만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다는 여러 조건을 준수하는 주택에게 그 인증을 줘야 된다. 그러면 아이 엄마들 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청년들이 망설임 없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유니버셜이라는 세계적인 주거 기준을 제시하면서 적어도 그 정도 기준을 준수하는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해야 된다. 그냥 집만 덩그러니 지어서 청년들에게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배려한 이 청년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 후보가 콕 집어서 저 이야기 반드시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면서 정책팀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청년들이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하는지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청년의 날 메시지에서도 부모 찬스가 아닌 본인 찬스로 대학 가는 나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나라,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무엇보다 청년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2030들이, 대학생들이 정부의 무수한 청년 정책, 또 이 청년의 날의 베이스가 되는 청년 기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한다기보다는 차갑고 냉소적인 반응이고 정부가 그냥 발목이나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년의 날을 기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반드시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원가 주택처럼 실현 가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정말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이 가능한 정책, 그리고 임기 5년이 지나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에 이어서 다른 청년 정책들도 아마도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맞춰서 실제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공약으로 앞으로 더 많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부일체와 청년의 날 메시지 등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6월에 있었던 전화 통화 내용을 통해서 청년들을 향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가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오늘의 팩트, 성열이 형이 쏜다, 호프집에서 골든벨을 울린다, 이 날이 머지않기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호프집에서 골든벨 울리면서 청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성열이 형의 모습을 우리가 얼른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또 다른 진심을 들고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